제 이름은 야라입니다. 저는 25살이고 기재 출신입니다.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의 연결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느꼈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결혼 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미래에 원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가족을 함께 꾸리기를 바라는 남자로서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거나 주목을 끄는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너무 꽉 끼는지 혹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준다는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보호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듯하여 실망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특정 기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편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 무리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충동적으로 쓰고 늦게까지 놀고 술에 빠져 지내며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낭비와 즐거움에 몰두합니다. 남편 역시 안타깝게도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며 늦게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인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말이 되면 그는 항상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번은 좌절감 속에서 남편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유지하고 함께 나아갈 것인지 물었고, 그는 이 여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에 돌을 던진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 남자로서 또 가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직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상업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공장들이 많은 산업지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일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고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공장에 들어가 가능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자리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시도한 후, 한 공장에서 면접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관리직에 있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고, 제 나이, 거주지, 학력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인 경험은 없지만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책임자는 매우 친절해 보였고, 제게 컴퓨터의 정보와 문서를 기록하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게 사무실 내에 개인 공간이 주어질 것이며, 저에게 보내지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장을 찾을 거죠? 아니면 계속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이를 위해 요청받은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약 6일 후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감독관 사무실에 갔습니다. 감독관은 여러 서류를 건네주며 저를 반겨주었고 곧바로 제 작업 공간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작업 공간은 약 3m 곱하기 4m 크기의 작은 자료실로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숨막힐 듯 답답하고 외딴 공간으로 기계와 다른 직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저는 실망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과 사방에 퍼진 무관심한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들어와 저보다 전에 일하던 사람이 이곳에 혼자 밤을 처리하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묻자 그는 여기서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고만 답하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무실 상태를 살펴보며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은 전혀 환영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 환경이었고 사무실 상태만 봐도 지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단지 적응하는데 그쳐서 그날 밤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와서 1시간 동안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타나서 제게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놀랍게도 일이 매우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서 몇 개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제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놀라서 함께 있던 동료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공장 주인의 아들인 왈리드 교수님이며 아마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강한 목소리에 긴장되었지만 동료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업무 설명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사무실 문은 보통 닫힌 채로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 거의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8에서 29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세련되게 잘 차려입었고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새 직원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공간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고 그가 나가며 문을 열어줄 때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그가 움직임을 눈치채고 미소 지으며 갑작스레 문을 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새로 기록실에서 일하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저를 알아봐 준 것이 기쁘고 비밀스럽게 그가 존중을 유지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제 이름이나 거주지 등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계속했고 저는 이에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분명 나에 대해 들어봤을 거야. 나는 왈리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 방식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에 바르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는 곧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방해 없이 일주일 내내 차분히 일에 몰두하며 모든 파일과 문서를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 일주일쯤 후 사무실 전화가 울렸고 뜻밖에도 왈리드였습니다. 그는 몇 가지 문서를 출력해달라고 부탁하며 컴퓨터에서 제가 하는 작업들을 매일 기록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걸어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특별한 연결을 느꼈고 그는 저를 단순한 공장 직원 이상으로 대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의 유대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고 제가 일이 적은 날에는 그의 사무실로 가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공장의 운영 방식과 그가 직면한 압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가 퇴근 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여 추가 업무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제안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퇴근한 후가 기록을 정리하기에 더 조용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늦게 간다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자 그는 가족에게 알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에게만 이야기할 거라고 답했더니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이요? 누구랑 결혼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물었고 자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고 당분간 가질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 자녀를 원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라고 말하며 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듯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결혼 생활에서 겪는 몇 가지 어려움을 공유했고 그는 경청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와 우리 집안의 필요에 대해 무심해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왈리드는 저를 이해한다며 저를 지지해 주었고 저의 노력과 저를 존중해 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 날 대화 중에 이혼하고 더 평온한 삶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조언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행복은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는 조언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정말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을 요구하세요. 그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혼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와 대화를 해보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저는 그의 제안을 따랐지만 예상대로 남편은 이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왈리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변호사 친구들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왈리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제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든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고 친구이자 형제이며 믿을 수 있는 조언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추천한 변호사와 만나 이혼 절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혼이 끝난 지 한 달 후 왈리드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미래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가 정말 진지한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저를 봤는지 물었고 그는 그 남자가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기도 전에 그는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왈리드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왈리드에게 그가 우리 첫 만남 이후로 제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첫날부터 제 존재에 매료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를 불러 대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와 부모님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물었지만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알린다면 그의 아내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부모님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족도 모르게 저와 결혼하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공개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결혼인 관습적 결혼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할 것이며 저에게 금을 주고 아파트를 임대해 가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믿음을 주며 우리의 결혼이 평화롭고 방해받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며칠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파트를 빌리는 것을 제안했으며 저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저에게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날지 물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부모님께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의 약속이 진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아내가 될 것임을 확신해달라고 요청하며 당신은 이미 내 아내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퇴근 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가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속삭임과 애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약속대로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우리는 며칠마다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간은 매우 특별했고 만남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공장에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저는 아파트로 가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아직 공식적으로 결혼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약속했던 결혼 서류에 대해 따져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가서 결혼 등록 서류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바빠서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며 곧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마침내 서류에 서명할 날짜를 잡았고 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점점 더 심해지는 복부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를 했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 저를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이 확실한지 물었고 저는 양성 결과를 보여주며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 생각인지 물었고 저는 그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든 것을 공식화할 때가 아니라며 임신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에게 약속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우리 관계를 공식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속을 알릴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부모님이 우리가 허락 없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압박감과 실망감을 느꼈고 우리의 결혼이 내가 상상했던 진정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의 말을 되새기며 아마도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몰래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고민 끝에 저는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말대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그 배려심이 점점 사라졌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저를 만나려 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전처럼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 변화를 느낀 저는 그를 대면하여 그가 정말로 저를 원하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진정한 약속을 바탕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표현했지만 그는 냉담하게 가족에게 말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족하지 않다면 억지로 잡아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짜를 요구했지만 그는 기다려 달라고만 했습니다. 이쯤 되자 그가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집에 머물며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매일 그에게서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에게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그가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공식적이고 진정한 결혼이 아닌 이상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제 끝났고 약속 없는 관계가 반복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